놀라운 마술의 비밀 공개. 수평 공중부양. 역사상 가장 오래된 속임수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마술사의 조수가 공중의 마법처럼 떠오르죠. 이 속임수의 비밀이 궁금하셨나요? 항상 밑에 지지대나 받침대가 있어요. 사람 반으로 자르기. 또 하나의 고전적인 속임수죠. 마술사가 조수를 큰 상자에 넣고 반으로 자릅니다. 조수가 두 동강 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다리를 움직이고 있네요. 여기서 진짜 마술은 상자 안에 실제로 2명의 보조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이 속임수를 본 적이 있나요? 마술사의 손에서 연기 구름이 뿜어나오는 거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성냥감만 있으면 됩니다. 성냥에 마찰면을 태운 후에 타고 남은 인을 손가락에 묻히고 손가락을 문지르기만 하면 되죠. 찢어진 지폐 복원하기. 마술사는 지폐를 2번 접고 모서리를 찢어낸 다음 구멍 하나 없이 복원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비록 마술사가 지폐 한 구석을 찢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짝 구멍만 내고 지폐를 접어 마치 찢긴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찢어낸 조각을 버리는 신용을 한 뒤 지폐가 온전해 보이도록 접은 부분을 몰래 제자리로 돌려넣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모자에서 나오는 비둘기. 마술사가 모자 위로 손을 흔들고 잠시 뒤 비둘기 한 마리가 모자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죠? 특별한 테이블만 있으면 됩니다. 모자가 놓여있는 표면은 특별히 제작되었고 테이블에 숨겨진 칸에 들어있는 물건을 꺼낼 수 있는 구멍도 숨어 있습니다. 손가락 구부리기. 이 묘기에 성공하려면 먼저 손바닥에 작은 은화를 숨겨야 합니다. 동전 끝이 보이기 때문에 숟가락이 실제로 구부러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데이비드 커퍼필드의 사라진 자유의 여신상. 1983년 생방송 TV에서 데이비드 커퍼필드는 자유의 여신상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속임수는 이렇습니다. 청중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회전 무대 위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관객들이 자유의 여신상을 본 후에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무대가 천천히 회전하는 거죠. 물 위 걷기. 이 신의 속임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도 교묘하게 숨겨진 지지장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임수를 사용하는 마술사들은 종종 옷을 통과하는 연장된 지지대가 달린 지팡이나 막대의 끝을 완벽하게 감출 수 있도록 서 있습니다. 단두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단두대의 윗부분에는 진짜 칼날이 있는 반면 아랫부분에는 비밀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칼날이 마술사의 목에 닿는 것을 막아주고 바닥에 있는 작은 문은 칼날이 떨어질 때 그의 머리와 어깨가 보이지 않게 해주죠. 지그재그 박스. 이 마술에서는 조수가 커다란 옷장으로 들어간 후 상자의 중간 부분이 옆으로 밀려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리죠. 조수는 그저 수직 상자에서 나와 옆으로 돌아서서 몸을 평평하게 하고 한 손을 뒤로 뻗어서 옮겨진 박스에 있는 구멍을 통해 손을 흔드는 겁니다. 아직도 마법을 믿으세요? 공항이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 황금 시간대. 공항은 여러분이 언제 돈을 쓸지 알고 있습니다. 황금 시간대는 승객들이 탑승하기 전까지 기다리며 보내야 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 동안 면세점을 방문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스마트폰은 비행기를 추락시키지 않습니다. 기내에서 휴대폰을 꼭 끄라고 하지만 휴대폰 때문에 비행기 사고가 난 적은 없습니다. 다음에 비행할 때 끄실 건가요? 모든 비행기에는 이상한 물건이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제지할 수 있도록 수갑 등을 구비해 두고 있습니다. 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한 줄로 서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체크인 및 보안 검색줄이 터무니없이 길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한 줄로 서는 것이 실제로 스트레스 수치를 낮춰줍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한 줄은 공평함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킵니다. 다른 줄이 자기 쪽 줄보다 빨리 움직인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보안 검색을 거친 후에는 항상 손을 씻으세요. 최근 보고에 따르면 더러운 보안 검색용 플라스틱 바구니에 감기 유발 바이러스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바구니에는 공항 화장실 변기보다 훨씬 더 많은 세균이 있는데 오히려 공항 화장실 변기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답니다. 조종사는 생각보다 더 피곤합니다. 조종사들은 24시간 주기에서 최대 8시간 동안만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8시간 정도는 휴식을 취해 주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잠을 자는 데에 그 모든 시간을 소비하지는 않습니다. 면세품이 항상 싸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더 싸다고 생각해서 면세점에서 쇼핑을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일부 면세점은 사실상 면세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술이나 담배와 같은 품목들은 보통 공항 밖 매장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싼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이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는 건 휴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해서 여러분의 눈이 어둠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뭔가 잘못되면 어둠 속에서도 잘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낮잠 잘 준비 됐나요? 공항에서 환전하면 더 비쌉니다. 사실 환율은 온라인이나 동네 은행에서 지불하는 것보다 7에서 15% 더 나쁠 수 있습니다. 도착지에서 짐을 더 빨리 찾으려면 마지막으로 체크인하세요. 여기선 후입 선출 정책이 적용됩니다. 만약 체크인 줄에서 뒤쪽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이라면 여러분의 가방은 비행기에 마지막으로 실리게 되고 따라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게 됩니다. 항공권은 특정한 날에 구입하세요. 항공권이 가장 싼 날은 화요일과 토요일입니다. 왜냐하면 출장으로 비행하는 사업가들이 적은 날이거든요. 손 세정제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행기 안의 많은 표면에는 변기보다 더 많은 세균이 있습니다. 한 승무원의 말에 따르면 식탁은 하루에 한 번만 청소한다고 합니다. 하루 중 첫 비행에서만 딱 담요와 베개만 교체하고요. 그것도 만일 교체를 한다면 말이죠. 수화물이 파손되거나 지연되면 보상을 받습니다. 승객들은 종종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곤 합니다. 만약 수화물 도착이 지연된다면 항공사는 세면도구나 속옷 같은 필수품들을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방이 분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항공사는 내용물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내가 더 세게 나갔어야 하는 건데 아깝네요. 호텔이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방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호텔도 때로는 초과 예약을 통해 빈 객실의 매출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러분의 지위가 낮을 때 호텔은 여러분을 다른 객실로 모실 수도 있습니다. 무료 아침 식사는 무료가 아닙니다. 달걀과 와플이 정말 무료인가요? 식사는 숙박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유리잔은 깨끗해 보일 뿐입니다. 호텔방 싱크대 옆에 있는 유리잔은 좋지 않은 이유로 깨끗해 보일 수 있습니다. 호텔 방을 청소할 때 컵을 그냥 헹구고 수건으로 말리는지도 모르죠. 식당 추천은 편파적입니다. 호텔 안내원은 특정 식당으로 손님을 보내는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특정 식당으로 안내한다는 거죠. 그래도 어디로 가면 좋을지 조언을 구할 건가요? 침구가 더러울지도 모릅니다. 많은 호텔들이 손님들이 교체될 때마다 침구를 빨지는 않습니다. 시트는 정기적으로 세탁하지만 침대보와 담요는 세탁 횟수가 적습니다. 신발이나 양말을 신으세요. 대부분의 호텔 객실층은 카펫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많은 때, 먼지, 박테리아들이 묻어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짐작하시겠지만 직원들이 항상 청소를 완벽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개 메뉴. 여러분이 잠을 잘 때 베개에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면 일부 호텔에서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베개 메뉴를 제공합니다. 한번 문의해 보세요. 경찰과의 협조. 거의 모든 호텔들은 현지 경찰과 좋게든 나쁘게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손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직원들에 따르면 단지 호텔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종종 이런저런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약 취소하는 법.
만약 예약일에 임박해서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잃고 싶지 않다면 호텔 프런트에 전화해서 며칠 후로 예약을 옮기세요. 몇 시간 기다렸다가 다시 전화해서 예약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거죠. 오, 아주 교활해요. 좀 더 저렴한 예약. 절대로 제3자를 통해 예약하지 마세요. 예약 없는 당일 요금이 가장 저렴하고요. 특히 하루 중 시간에 따라 다른데 늦을수록 더 좋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직접 예약하는 것이 거의 언제나 더 저렴합니다. 아침에는 방이 더 비쌉니다. 오후 6시 직후에 예약을 하세요. 이 시간은 신용카드로 보장된 모든 노쇼 예약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커피 머신을 사용하는 것을 다시 고려해보세요. 이전 손님이 커피 메이커로 뭘 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담배꽁초나 토사물, 소변 등이 커피 메이커나 얼음통 속에 담기는 경우도 많고 내용물은 버려지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듣지 않는 편이 낫을까요? 프런트에 전화를 걸기에 가장 좋은 시간.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는 프런트에 전화를 해서 특별 요청을 하지 마세요. 아마 직원들은 체크아웃이나 체크인을 기다리는 긴 줄의 손님들 덕에 너무 바빠서 여러분이 전화를 끊어주기만을 바랄 거예요. 이미 가본 호텔을 선택하세요. 만약 같은 지역으로 자주 여행을 간다면 매번 같은 호텔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직원들을 사귀어두세요. 단골 손님은 VIP로 인정되어 대접을 받고 무료 업그레이드,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무료 옵션. 호텔에 체크인할 때 무엇이 무료이고 무엇이 아닌지 알아보세요. 일부 서비스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걸 모를 때 자칫하면 청구서 폭탄을 맞을지도 모르니까요. 벨맨에게 주목하세요. 벨맨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팁을 후하게 주면 그들은 여러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호텔 서비스 원스톱 쇼핑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용 가능한 룸. 호텔에는 빈 방이 없을 때도 이용 가능한 객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대형 호텔에서는 몇 개의 객실이 항상 사용 불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에 호텔에 체크인할 때는 더 똑똑해져 있겠죠? 슈퍼마켓이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 대형 카트. 이 방법은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물건을 사도록 유혹하는 잘 알려진 속임수입니다. 카트가 클수록 더 많은 물건을 넣고 싶어 하죠. 매장은 여러분이 더 많이 사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많은 매장이 고객들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 벽 중앙을 가장 자주 봅니다. 그곳이 바로 판매자들이 가장 비싼 물건을 배치하는 곳이죠. 바닥에 작은 타일. 카트는 작은 타일에 훨씬 더 많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매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모든 것을 자세히 보게 되고 그러면 아마도 더 많이 사게 될지도 모르죠. 동일한 가격의 빨간색 가격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빨간색 가격표를 할인과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격은 그저 같은데도 가격표의 색만 눈에 띄는 건지도 모릅니다. 2배로 많이 팔기. 왜 껌 광고에 나오는 사람들은 항상 껌을 한 번에 2개씩 꺼내 씹는 걸까요? 그것이 껌을 씹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속임수입니다. 여러분의 게으름을 이용합니다. 판매자들은 우리가 종종 너무 게을러서 물 한 병만을 꺼내기 위해 포장을 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두고두고 사용하기 좋도록 큰 포장의 제품을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알고 있죠. 채소에 물 뿌리기. 과일과 채소에 수시로 스프레이로 물을 뿌리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싱싱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게를 더해서 가격이 더 많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산대는 여러분을 유혹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반짝이는 잡지, 사탕, 껌, 기타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계산대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료품 가게 주인들은 여러분이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그것들을 쳐다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세요. 계산대에 진열된 물건을 산 적이 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위생점검에 걸려도 문을 닫지 않습니다. 위생점검에 적발돼서 문을 닫은 슈퍼마켓을 본 적이 있나요? 맞아요. 없을 거예요. 식료품점은 점검 대상이지만 점검에 통과하지 못했다고 가게 문을 닫고 청소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건부 인력이 부족한 데다 식당 위생 점검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반의 물건들은 전략적으로 배치됩니다. 소비자는 먼저 보이는 아이템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서 보통 가장 비싼 아이템은 눈높이에, 가장 저렴한 아이템은 상단이나 하반 선단에 있습니다. 계산대가 좁은 것은 의도된 것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기로 결정하고 카트에 물건을 꺼내 제자리에 놓으려고 하지만 놓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사게 되는 거죠. 쇼핑카트는 정말 불결합니다. 식료품점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분명히 직원들이 카트를 모아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카트를 닦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이제 여러분은 식료품 쇼핑을 제대로 할 완벽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카지노가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 카지노 측이 항상 이깁니다. 어떤 게임에서는 손님들보다 카지노 측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3카드 포커, 캐리비안 스터드 포커, 더블 익스포저 블랙잭과 같은 게임들은 더 큰 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손님들은 훨씬 더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감시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어요. 항상요. 카지노 사방에는 카메라가 있고 항상 여러분의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들고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도 볼 수 있어요. 위생 문제. 칩을 만진 후에는 항상 손을 씻으세요. 칩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습니다. 그냥 손을 씻으세요. 여러분의 속임수를 알고 있어요. 제 말을 믿으세요. 카지노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남자가 블랙잭을 하면서 바로 옆에 앉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만일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몰래 카드를 교환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좋은 패를 갖도록 하려는 것이고 카지노에선 항상 있는 일입니다. 딜러의 특수 의상. 딜러들은 보통 카지노에서 제공하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주머니가 없어서 뭘 숨길 수도 훔칠 수도 없습니다. 부채 위기. 도박 중독자는 도움을 청하기 전에 평균 약 4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시간 파악. 대부분의 카지노에는 시계나 창문이 없습니다. 게임에 집중하고 있으면 몇 시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오래 머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딜러의 말을 들으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테이블이 좋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딜러가 여러분에게 이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도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슬롯 마신은 오락실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내고 놀면서 화려한 불빛을 봅니다. 기억하세요. 화려한 기계일수록 게임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보통 상금도 적습니다. 사람이 많은 테이블에서 게임을 하세요. 한 테이블당 사람이 많을수록 게임은 더디게 진행될 거고 따라서 생각할 시간도 더 많아집니다. 특히 게임의 기본을 숙지한 상황에서 전략을 연습할 기회가 필요한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카지노 음료. 1센트짜리 슬롯 머신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만 흐르면 누구나 공짜 음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료에는 대부분 물이 많이 섞여 있고 지출이 적을수록 제공되는 횟수도 적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슬롯 머신의 배치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윤이 높은 슬롯 머신들은 카지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위치에 배치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슬롯들이 여기 배치되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장기적으로 볼 때 슬롯 머신에서 돈을 딸 수는 없습니다. 슬롯 머신은 게임하는 사람이 넣은 돈의 일정 비율만 따게 해주도록 제작되고 프로그래밍됩니다. 이것은 보통 70에서 90%대이지만 어디서 게임을 하느냐에 따라 훨씬 더 좋거나 나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움직임이 추적되고 있어요. 이 정보는 수집되고 분석되어 카지노 마케팅 부서로 전송되는 보고서에 담깁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카지노와 슬롯에서 돈을 쓰게 할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고객이 게임을 하러 다시 오게끔 만드는 거죠.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라스베가스에만 그치는 게 아니네요. 자, 이제 아시겠죠? 크루즈 유람선이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 선박은 여러분을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정말요?
네, 단체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기항지를 혼자 탐험하기로 결정했다고요? 늦게 돌아오시면 배는 여러분을 기다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두세요. 해적 공격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니요, 해적은 영화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공격도 항상 일어납니다. 지난 2008년엔 아덴만에서 130여 척의 상선이 소말리아 해적의 공격을 받았죠. 영화에 나오는 해적과는 매우 다릅니다. 올바른 선실 선택, 하층부 갑판의 선실은 엔진 소리, 흔들림, 하루에도 몇 번씩 내리는 닷 때문에 소음이 심하기 쉽습니다. 반면 상층부 갑판의 선실은 선루프도 있고 좀 더 평화롭고 조용할 수 있지만 또한 더 비싸고 배멀미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는 어디로 가나요? 일단 배가 육지에서 3마일 떨어지게 되면 배설물을 바다에 버릴 수 있습니다. 배 뒤에서 수상스키를 타려는 분에겐 정말 나쁜 소식이겠죠. 농담입니다. 선상체포. 물론 선박이 공해상에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체포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유람선에는 다루기 힘든 승객들을 위한 유치장이 있습니다. 얌전히 굴어야 해요. 일찍 예약하면 할수록 좋아요. 항공권을 예약할 때처럼 유람선 예약도 빨리 할수록 좋은 가격에 구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장 좋은 가격은 오프라인입니다. 온라인 예약의 편리함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크루즈 라인은 가장 좋은 할인 혜택의 일부는 웹사이트에 올리지 않습니다. 좋은 거래를 원하시면 그냥 전화하세요. 룸서비스의 장점. 믿거나 말거나 크루즈에서의 룸서비스는 대부분 무료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최대한 활용하세요. 마감 임박 상품. 흔한 일은 아니지만 크루즈 여행에서 마감 임박 상품을 아주 좋은 가격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여행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한번 고려해 보세요. 모든 옵션을 고려하세요. 호화 유람선 비용을 한번 보시면 입이 떡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비용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꼭 살펴보세요. 그러고 나서 일반 유람선에서 지불하게 될 요금과 서비스와 비교해 보세요. 그 결과는 여러분을 정말 놀라게 할지도 몰라요. 좋아요. 이제 다음 크루즈 여행 계획을 세우러 갈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일단 해적들로부터 확실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요.